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님들 요즘 진료 마치시고 퇴근하시고 나서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네. 롯데가 저한테는 완전 희망 고문입니다. 야구약이구나. 예. 3월 말에서 그래도 네. 9월까지는 야구 야구 시즌이군요. 보는 재미로. 그 재미. 근데 우리 롯데는 항상 9월에 일찍 야구가 끝나서 11월까지 올해는 야구를 보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아니 거군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야구 구경 가느라고 우리 녹화 시간도 늦고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대단한 매니아 같은데.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녹화도 까먹고 야구장에 가 계셨던 그러니까 적이 있었죠. 그건 정말. 인정해줘야 돼. 네. 박원장의 야구 사랑은 진짜 찐팬이야. 롯데가 박원장을 위해서도 올해는 좀 가을 야구 좀 합시다. 그런데 진짜 에피소드도 있지만은 좋은 추억이 되는데 아마 한가닥이 끝날 때까지 이건 아마 에피소드로 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야구의 일희, 일비하고 특히 요즘은 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스마트폰 보면서 주식, 코인, 창 보면서 이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청신호했다, 적신호했다, 그래서 환호했다가 좌절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짜릿한 쾌락만이 아니죠. 또 충격, 이런 여러 가지 도파민을 쫓는 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쓰리고 질환은 물론이고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하지만 꼭 알아야 될 이러한 건강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방금 야구나 우리 주식 이야기도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 도파민 폭발을 할 정도로 음식이나 어떤 특정 문화에 막 자극적인 너무 노출되어 있거든요. 맛있는 거, 달고 짠 유행한 음식 먹을 때 도파민이 막 팡팡 터진다 막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게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게 긍정적인 도파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적인 부정적인 도파민은 술, 담배, 마약처럼 일단 쾌락을 쫓게 하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병적이고 부정적인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다. 특히 음식 중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치는 정제 탄수화물이 순간적으로 내 도파민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거든, 폭죽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끊임없이 비만과 우울과 짜증을 반복하는 이런 감정 조절의 실패,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도파민도 병적인 도파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도파민은 근데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 젖산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요즘엔 젖산이 또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반드시 우리 몸에 이제 활력을 주는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는 햇볕에 의한 도파민 흡수가 이 아이들의 그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 도파민 자체의 그 호르몬이 그 암세포의 성장 억제나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도파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할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희일비하는 거, 낙폭과 상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주식이 폭등하거나 또는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도파민이 확 올라갔다가 또 폭락하거나 3연패, 5연패를 하면 도파민이 쭉 떨어지면서 TV 겁니다. 극심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몸에서 정말로 생존의 위험을 느낄 만큼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고 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막 몸이 위협을 느끼면 이 정도로 강하게 업다운이 되면 당연히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게 문제인데 뇌에서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은 인체는 모든 어떤 에너지를 경락의 흐름을 바꾸어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뇌 호르몬도 빨라지면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부실에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어떤 위기를 이겨내야 되니까 인체는 뭐 두 가지죠. 뭐 도망칠까 싸울까, 아니면 이겨낼까 참을까, 아니면 터뜨릴까 이걸 극복할까 이건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이제 수축하겠죠. 피를 보내야 되니까. 그다음 혈압이 올라가고 당도 오르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 너무 많아지고 자주 있고 나이가 들고 혈관이 문제가 오게 되면 이것이 혈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또 피가 끈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도파민이라든가 적당한 즐김은 너무 좋은데 업다운 여기서 중을 벗어날 적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업도 문제지만은 이게 다운 때 또 올라오면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잡는 중용 지도가 최고의 이제 건강법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업다운 얘기하니까 솔직히 제일 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 여의도에서 증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에도 뭐 매일매일의 시간 단위로 달라지잖아요, 이게요.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막 몸이 막 너무 축난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보면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혈당이라든지 이런 혈압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업다운 중에서 지금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버벅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제일 심각한 그래, 거예요. 심각하지. 우리가 이제 쾌락을 쫓다가 겪는 그 상실감, 일시는 좋아요. 아까 뭐 그런 뭐 도박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쾌락. 그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지속이 되면 어찌 되냐 하면은 뭐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혈관의 혈액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혈관 혈액 질환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성도 있지만은 어떤 과한 감정 조절 안 된다든가 폭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잘 조절하면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어떤 하나의 G7, G8 이런 국가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라갔으면 조금 천천히 식히고 내려가도 이게 폭을 줄여야 돼. 너무 폭이 커. 낙폭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에서 안에서 가까우면 이게 아주 즐겁게 뭔가 되는데 올라가다 이게 내려오는 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니까 한약을 먹으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한약 드시면 그러면 형님의 그 중간 불굴에 조절은 꺾이지 않는 그 결과는 한약이지. 심장도 잡아주고 공fat도 맞아. 자 이런 도파민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여전히 혈관에 안 좋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쓰리고 질환은 물론이고 그럼 당연히 암 질환에도 영향이 있겠죠. 뭐 도파민 정도 가지고 암에 노출되냐 콧방귀일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연장선이긴 한데요. 아까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티솔 이게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차단해서 죽이는 NK 세포의 활성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롤러코스터 타면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온몸에 만성염증을 만들죠. 이게 자꾸 이게 물고 물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고 얘들이 이제 활동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나쁜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인 스트레스, 도파민, 또 코티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연에 알고 좀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게 컨트롤 안 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아까 도박 얘기하셨지만 뭐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이거는 또 적절한 또 이 유대감도 좋아지고 좋은 면도 많잖아요. 도파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 우리 몸 밖에 음식이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음식이 몸 안에 장 안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몸 안에 들어와서 세로토닌이 분비하면 행복감, 만족감이 들고 음식이 밖에 있어서 내가 그 음식을 갈구할 때는 끊임없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의 특성이 그 음식을 구해야만 내가 생존을 할 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 분비는 불굴의 의지를 만듭니다. 반복하고 꺾이지 않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현대인들은 쾌락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심한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 중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은 우리 진화 과정에서 생존해서 먹이를 찾아 꺾이지 않게 1박 2일 동안 계속 사슴을 쫓아가는 불굴의 의지가 이 도파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중독으로 빠지기 쉬운 특성이 있다. 잘 활용하면 꺾이지 않는 불굴의 화신이 되는데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 다 의지가 꺾여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툴툴 털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긍정적인 도파민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게 중독으로 넘어가면 문제죠. 네. 근데 이거 좀 구체적인 건 뭐 한두 가지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도파민 좋은 건 알겠고, 중독은 안 된다. 몰라서 안 되나요? 좋은 걸 쫓아가 보니까 이 중독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저는 식전 따뜻한 물 한 잔 먹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즐기고, 그다음에 식후에는 반드시 차를 2번 이상 먹습니다. 자기 전에 저는 10분에서 30분,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명상, 호흡하고 척추 풀어줘요. 걷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독서를 합니다. 시간만 나면 책 보는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보기는 책을 안 볼 것 같아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안정시키다 보니까 에너제틱하고, 그게 뭐냐니까 중용기도 내지는 뭔가 어떤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뭘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적고,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건 내한테 약이 되고 내한테는 보양제가 되더라고. 그래 누가 사기를 치든 뭐 누가 내한테 뭘 하더라도 아 이거 내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이 내한테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 한약을 했기 때문에 천지를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잘 흐르게 하고 풀어내면은 그 스트레스가 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도움이 돼서 더 큰 걸 볼 수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도파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독이 아니고 그 독을 술 담배도 저는 뭐 담배도 3갑 이상 기본이고 술도 저는 진짜로 2만 cc씩 마시면서 양주 3-4병 그냥 마시는 사람이에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약 안 했으면 제가 폐인이 돼 있겠지만 한약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방송 전 국민이 다 보는다니까 열심히 해볼게. 도파민 중독으로 99%는 폐인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1% 헤어나오기 위해서 일부는 빠진다. 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전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실현에 들어간다. 근데 대부분은 늪에 빠지듯이 내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중독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폐인이 된다. 이건 차이가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항상 뭐 기공도 하고 차도 마시고 척추도 풀고 한약도 먹고 뜸도 뜨고 하는 이유가 항상 이 근본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본질을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하지. 시청자 여러분들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시청자분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중용의 도라는 거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음의 그 중심과 중용의 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들마다 각자에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현대인의 도파민 중독이 부르는 무서운 나비 효과에 대해서 건강수다를 나눠봤는데 마지막 혁재형님께서 진행 한번 해주시죠. 그 도파민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장미꽃 같아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지만 또 가시가 있잖아요. 이 도파민을 장미꽃 아름다운 향기 나는 좋은 꽃으로 간직할 것인가, 가시에 찔릴 것인가는 본인 책임이죠. 너무 와닿습니다. 바로 와닿습니다. 형님은 또 이 시적으로 이걸 풀어내시네. 이제 적당한 도파민은 생활의 활력을 돋게 해주고 또 암까지 예방해주잖아요. 하지만 널뛰게 하는 도파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도파민은 기력이 빠지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폐인도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거는요. 좀 나서 좀 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꽉 쥐어 살지 말고 적당하게 풀고 살면 그런 과도한 도파민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나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시작부터 나사를 꽉 조이잖아요. 조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뭔가를 만들 때 미리 약간만 살짝 해놓고 전체 틀을 보고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이제 조이는 네, 그런 방법들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결 합시다.